아버지 목숨값으로 새어머니는 저를 지능히 9살인 바보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비웃던 신혼 첫날 밤 남편이 보여준 충격적인 행동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어머니는 저를 팔았습니다. 바보라고 불리는 남자에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폐암 말기.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 똑똑한 애를 바보한테 시집 보내다니. 하지만 신혼 첫날 밤, 경기도의 한 대저택 별채에서 크고 넓은 침대에 홀로 앉아 있던 저에게 남편이 보여준 그 행동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구원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거대한 저택이 보였어요.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큰 연못도 있었습니다. 깊은 곳은 4미터도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채로 안내받았어요. 신혼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넓은 침대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밖에 소란스러움이 잦아들었어요. 정적만 흘렀습니다. 새하얀 이탈리아산 레이스 커튼이 드리워진 신혼방 한가운데 크고 넓은 침대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두 손을 꽉 쥔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얼굴에 두껍게 바른 화장도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불안과 두려움을 감춰주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25살. 오늘은 제 결혼식 날이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결실이 아닌 하나의 거래였습니다. 저는 병상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버티시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거액의 돈과 맞교환하여 미래그룹 이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가 저를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30억이라는 돈과 교환해서요. 제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두근거렸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다시 보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제 남편 이도훈이었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신랑 예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헐거워져 있었고 머리는 살짝 흐트러져 있었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 저는 비로소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처음 봤을 때는 바보 같더니 이렇게까지 잘생겼는지 새삼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얼굴선은 날렵하고 콧대는 오뚝했습니다. 얇은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특히 그의 눈은 가을 호수처럼 맑았어요. 검은 눈동자에는 한 점의 잡념도 없었습니다. 보는 이의 숨을 먹게 할 만큼 순수한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는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호기심과 수줍음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신혼방에 들어서는 남편이라기보다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누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말투는 어딘가 순진했습니다. 나 바보라서 무섭지?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무섭지 않아요. 진짜? 네, 진짜요. 도훈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서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종이봉투였습니다. 누나. 도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거 누나 주려고 숨겨뒀어. 그는 종이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크림빵 3개가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어요. 누나.
결혼식 때 아무것도 못 먹었지? 도훈 씨가 말했습니다. 신부는 긴장해서 하루 종일 굶는데 집사부장님이 그랬어. 그래서 내가 누나 주려고 숨겨뒀어. 배고프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순수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고마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 씨는 더 환하게 웃었어요. 누나 손 따뜻해. 나, 누나 좋아.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희생이란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만난 진심 하나가 모든 아픔을 녹여준다는 것을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저는 하얀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시작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신기술로 개발된 신약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얼마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억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20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많이 야위셨어요. 출장이 잦은 회사원이셨던 아버지. 그 넓은 어깨가 이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평생 사랑했습니다. 제가 8살 때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떨고 있었어요. 서연아. 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달려오셨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아빠, 회사는요? 괜찮아. 우리 딸이 비 맞고 있다는데 어떻게 회사에 있겠니? 아버지는 우산을 제 머리 위로 씌워주셨어요. 아버지 어깨는 금세 흠뻑 젖었습니다. 아빠도 같이 써요. 아빠는 괜찮아. 서연이만 안 젖으면 돼.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어요. 저는 멀쩡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감기에 걸리셨어요. 일주일 동안 알아누우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후회하는 표정을 지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10살 때 초등학교 소풍날이었어요. 전날 밤 아버지는 늦게 출장해서 돌아오셨습니다. 피곤해 보이셨어요. 아빠, 내일 소풍인데. 알아. 아빠가 도시락 싸줄게. 아빠도 쉬셔야 하는데. 괜찮아. 우리 딸 소풍인데. 새벽 4시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살금살금 나가봤어요. 아버지가 부엌에서 도시락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계란말이를 정성스럽게 돌돌 말고 계셨어요. 아빠, 깼어?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표정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아빠, 붙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정말 붙었어? 서연이가? 네. 경영학과요. 아버지는 합격 통지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아버지는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아버지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친엄마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저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아빠만은 진짜였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새로 결혼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7살 때 새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아버지는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처음엔 새엄마도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요. 서연아, 밥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하지만 아버지가 출장을 가시면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너 밥 먹지 마. 내가 먹을 만큼 안 했어. 하지만 배고파요. 배고프면 나가. 밖에서 알아서 해결해. 저는 집 밖으로 쫓겨났어요. 90년대 동네 골목길. 저는 담벼락에 기대 앉아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불러주시던 캔디 만화 주제가였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지. 눈물이 흘렀어요. 네 친엄마 죽은 건 네 팔자야. 팔자 사나운 년. 새엄마는 아버지가 안 계실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슬퍼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18년을 살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0억. 동네 새마을 금고 갓 취업한 제가 도대체 어떻게 그 큰 돈을 구해야 할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엄마가 현관으로 가셨어요. 누구세요? 중매 상담차 왔습니다. 중매쟁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엄마가 문을 열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말쑥한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거실로 오시죠. 새엄마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새엄마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인연으로 대표에게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숨이 막혀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엄마가 말을 이었어요. 내가 결혼정보회사에 다닐 때 알게 됐어. 최상위층 VIP 사람들은 며느리를 입맛에 맞게 고르기도 하더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서연아, 너도 앉아 있어. 들어봐. 새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VIP 전담 중매쟁이라고 한 여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래그룹 이씨 집안 차남분 혼처입니다. 조건이 좋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새엄마가 물으셨어요. 혼수 일체 필요 없고 예단도 넉넉히 주신답니다. 그리고 중매쟁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30억을 주신다고 합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30억? 단 신랑 되실 분이 3년 전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은 정신 연령이 9살 정도예요. 바보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네.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더군요. 정확한 병명은 시민성 기억상실의 정신퇴행이라고 합니다. 물공포증도 있고요. 새엄마가 저를 쳐다봤어요. 서연아, 내 아버지 살릴 수 있어. 엄마, 30억이면 수술비 충분하잖아. 그리고 새엄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생활비도 좀 있어야 하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매쟁이가 명함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상의하시고 연락 주세요. 중매쟁이가 나간 후 저는 새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30억 중에 엄마 목도 챙기시려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 딸을 보내는데. 전 엄마 딸 아니에요. 뭐? 전 아버지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새엄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잖아. 너도 아버지 살리고 싶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아버지를 살려야 했습니다. 저는 새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겠어요. 정말? 네. 대신 계약서는 제가 직접 쓸게요. 그래, 알았어. 새엄마는 쉽게 동의하셨어요. 사흘 후였습니다. 저는 중매쟁이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강남의 한 빌딩 10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 씨. 중매쟁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결심하셨나 봐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그런데 말씀이에요. 중매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사흘 전에 오셨었거든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 따님을 이 혼처에 보내시겠다고 이미 계약서를 쓰고 가셨어요.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중매쟁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계약서였습니다. 새엄마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계약 금액 30억, 수술비 20억, 생활비 10억.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계약을 하셨습니다. 따님께서 오실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괜찮으시죠? 혼처는 같으니까. 저는 서류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30억. 새엄마는 제목 10억까지 챙긴 것이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알든 모르든 어머니가 먼저 팔든 제가 스스로 가든 중요한 건 아버지를 살리는 것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새엄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 계셨어요. 왔니? 네. 저는 대답했어요. 중매쟁이 사무실 갔다 왔어? 네. 들었구나. 새엄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저는 새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 먼저 가셨어요? 왜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어차피 네가 갈 거 알았어. 새엄마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네 아버지 살리려면 결혼해야 하잖아. 그럼 난 내 목 챙기는 게 뭐가 나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 엄마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위해서예요. 상관없어. 어차피 결과는 똑같잖아. 새엄마는 일어나셨어요. 다음 주에 결혼식이야. 준비해. 새엄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저는 작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지. 눈물이 흘렀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결혼식 날 처음 본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하지만 눈빛이 어딘가 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훈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9살 아이 같았어요. 누나 예뻐요. 감사합니다. 누나, 나랑 결혼해요? 네. 와, 진짜요? 엄마가 그랬어요. 예쁜 누나가 올 거래요. 도훈 씨는 손뼉을 쳤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온 동네 소문이 났어요. 결혼한다는데 초대도 안 하니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똑똑한 애를 바보한테 시집 보내다니. 돈 때문이래. 재벌집이잖아. 어쩔 수 없지. 저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양가 직계 가족만 모인 호텔 VIP룸.
조용히 가족사진 한 장 찍는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차를 타고 경기도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프셔서 결혼식에 참석도 못했어요. 이런 결혼식 보여드리고 싶지 않으니 잘 된 걸까요? 그렇게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할 결혼을 하고 이 저녁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바보 남편이 준 빵을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크림이 입안에 부드럽게 퍼지면서 혀끝을 감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감사 그리고 지금 세상에 이렇게 팔려온 내 신세가 서러워 눈물이 뜨겁게 흘러 뺨을 타고 내렸습니다. 저는 바보 남편의 전담 간병인 정도였습니다. 빵을 삼키자 목구멍이 따끔했어요. 맛있어? 도훈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다행이다. 도훈 씨가 좋아했습니다. 누나가 배고프면 울 것 같아서. 나 그게 싫었어. 배고프면 운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도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고프면 울잖아. 나 기억나. 도훈 씨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확신에 찬 듯 하면서도 어딘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누나 보니까 빵 줘야 할 것 같았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났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크림빵이 떨렸어요. 설마 이 사람이 18년 전 그 소년일까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도훈 씨는 지금 정신 연령이 9살이었고 3년 전 사고 이후로 그 전 기억은 다 사라졌다고 들었으니까요. 도훈 씨,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손 잡아도 될까요? 응. 도훈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도훈 씨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크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누나 손도 따뜻해. 도훈 씨가 웃었습니다. 나 물 무서운데 누나 손 잡으니까 안 무서워. 물이요? 제가 물었어요. 응. 도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 보면 무서워. 심장이 쿵쿵거려. 숨 못 쉬겠어. 근데 누나 손 잡으니까 괜찮아. 도훈 씨는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누나, 계속 옆에 있어줘.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계속 있을게요. 도훈 씨는 제 옆에 앉았어요. 침대가 살짝 꺼졌습니다. 저는 크림빵을 다 먹었어요. 정말 배가 고팠거든요. 다 먹었어? 도훈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 더 먹어. 괜찮아요. 제가 말했어요. 배불러요. 진짜요. 고마워요, 도훈 씨. 도훈 씨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훈 씨가 갑자기 작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도훈 씨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캔디 만화 주제가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르던 그 노래였습니다. 아버지가 불러주시던 그 노래. 제가 골목길에서 혼자 울며 부르던 그 노래였어요. 도훈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요? 응? 도훈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이 노래? 몰라. 근데 자꾸 생각나. 누나 보니까 이 노래가 생각났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도훈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나도 알아? 네. 제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저도 알아요. 그럼 같이 부를까? 도훈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같이 부르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도훈 씨도 따라 불렀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지.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80년대 만화 주제가였습니다. 캔디 캔디.
고아 소녀가 씩씩하게 살아가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울긴 왜 울어. 노래가 끝났습니다. 도훈 씨가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누나 울어? 아니에요.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야. 도훈 씨가 말했어요. 울고 있어. 도훈 씨가 제 뺨을 만졌습니다. 누나 울면 안 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캔디는 울면 안 돼. 캔디는 씩씩해야 해. 뭐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훈 씨가 당황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지? 캔디라고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캔디는 울면 안 된다고. 그랬어? 도훈 씨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랬지? 머리가 아파. 뭔가 생각날 것 같은데 안 생각나? 도훈 씨는 자기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도훈 씨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요. 괜찮아요. 누나. 도훈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나 누나 어디선가 본 것 같아. 근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 저도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도훈 씨가 낯익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8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7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신 직후였어요. 새엄마는 아버지가 출장을 가시자마자 저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나가. 새엄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저녁 먹지 마. 너 먹을 만큼 안 했어. 저는 동네 골목길을 헤맸습니다. 그때 골목길은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몇 개 없었습니다. 저는 담벼락에 기대 앉았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무서웠어요.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아버지가 불러주시던 노래를 부르며 울었어요. 참고, 참고, 또 참지. 그때였습니다. 왜 울어? 남자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키가 컸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배고파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배고파? 남자아이는 주머니에서 빵을 꺼냈어요. 이거 먹어. 고마워요. 저는 빵을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했습니다. 맛있어? 남자아이가 물었어요. 네. 다행이다. 남자아이가 웃었습니다. 넌 이름이 뭐야? 김서연이요. 제가 대답했어요. 서연이? 남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쁜 이름이다. 난 도훈이야. 이도훈. 도훈이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그 노래 뭐야? 도훈이가 물었습니다. 캔디 캔디요. 제가 대답했어요. 만화 주제가예요. 고아 소녀 이야기예요.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럼 너도 캔디네. 도훈이가 말했습니다. 응?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넌 캔디야. 도훈이가 웃었습니다. 혼자 골목에서 울고 있잖아. 근데 노래는 씩씩하게 부르고. 전 캔디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 약해요. 아니야. 도훈이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캔디야. 너 이름은 이제 김캔디야. 캔디처럼 씩씩하게 살아야 해. 김캔디. 예쁜 이름이지? 울면 안 돼.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오빠, 제가 물었어요. 왜 이 골목에 있어요? 집은요? 나, 도훈이는 멀리 보이는 큰 집을 가리켰어요. 저기 살아. 근데 심심해서 나왔어. 큰 집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응. 도훈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재미없어. 형이 맨날 때리고. 너는 좋겠다.
자유로워서 전 자유롭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서워요. 새엄마요. 저를 미워해요. 그럼 우리 같은 거네. 도훈이가 웃었어요. 나도 형이 날 미워해. 우린 친구야. 캔디랑 나랑 친구. 앞으로 여기서 자주 만나자. 네.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훈이는 골목에 자주 나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었습니다. 저를 만나러 왔어요. 빵을 가져왔습니다. 가끔은 과자도 가져왔어요. 우리는 담벼락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도훈이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응? 제가 대답했어요. 나 이제 여기 못 와. 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알았어. 도훈이가 말했어요. 밤에 나가는 거 혼났어. 미안해. 근데 걱정하지 마. 너 김캔디잖아. 씩씩하게 잘 살 거야. 도훈이는 제 머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어요. 울면 안 돼. 알았지? 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도훈이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저는 다시 신혼방에 있었어요. 도훈 씨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18년이 지났어요. 그 소녀는 이제 27살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9살에 머물러 있었어요.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완전히 잊은 건 아닐지도 몰라요. 무의식 속 어딘가에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빵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요. 캔디 노래도요. 울면 안 되라는 말도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때 그 아이였어요. 18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팔아넘긴 그 집이 바로 도훈 오빠가 살던 집이었어요. 운명은 이렇게 잔인하면서도 신비로웠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18년 전 저에게 친절했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제게 김캔디라는 이름을 준 그 소년이었어요. 크림빵을 다 먹은 도훈 씨가 하품을 했습니다. 누나, 같이 자도 돼? 멈췄어요. 엄마가, 부부는 같이 자야 한대. 도훈 씨는 사고 이후 9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몸은 성인인데 참 실제로 보니 헛웃음이 났습니다. 침대로 다가온 도훈 씨 때문에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제 옆에 누운 도훈 씨가 이불을 움직이자 몸이 굳으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도훈 씨가 움직이더니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팔에서 체온이 느껴졌어요. 누나 옆에 있으니까 안 무서워. 길고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더니 금방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와 함께 가슴에서 느껴지는 심장 소리는 규칙적이고 느리며 편안한 박동이었어요. 어떤 무례한 행동도 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저를 안고 그대로 잠든 도훈 씨 때문에 두려움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는데 어깨에서 힘이 빠지고 경직됐던 몸이 풀렸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상상했던 그런 남자가 아니었어요. 눈물이 또 흘렀는데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어요. 어머니에게 팔려왔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제가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소년이었어요. 저를 김캔디라고 불러주었던 소년이요. 울지 말라고 했던 소년. 빵을 나눠주었던 소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도훈 씨를 바라봤어요.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18년이 흘렀지만 진심만은 사라지지 않았나 봅니다. 무의식 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어요.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잊혀진 게 아니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도훈 씨, 저예요. 김캔디. 18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도훈 씨는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도훈 씨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만난 김캔디라는 이름과 함께요.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날 밤 알았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창문으로 쏟아지면서 눈을 떴습니다. 도훈 씨가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긴 속눈썹이 보이고 평화로운 얼굴에서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모님, 아침 준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자 20대 후반쯤 보이는 젊은 여자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어요. 저는 가정부 막내 김은주예요. 뒤에 50대쯤 보이는 나이든 여자가 한 분 더 있었는데 집사부장이라고 했습니다. 방 정도 내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이자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집사부장이 침대 쪽으로 가서 이불을 들어 올리자 시트가 보였습니다. 시트는 밤새 누운 흔적만 있을 뿐 구겨진 흔적뿐이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집사부장의 시선이 잠깐 멈췄어요. 제 얼굴이 불이 붙는 것처럼 뜨거워지면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어요. 집사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정리를 마치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고 조용히 문을 닫으며 나갔습니다. 은주가 남아서 작고 따뜻한 목소리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저희 집사부장님은 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사모님 편하게 해드리라고 하셨거든요. 부드러운 손으로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이 특별하시잖아요. 편안히 지내시면 돼요. 아침은 저희가 준비하니까 천천히 아침 식사에 오시라고 큰 사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정한 눈빛으로 제 눈을 보자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서 목이 메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큰 식탁으로 갔는데 10명이 앉을 수 있는 곳에 우아한 자세로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큰형 부부도 있었고 막내 시누이 서희도 보였어요. 도훈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누나 왔다. 소리치는 바람에 의자가 뒤로 밀리며 삐걱 소리를 내고 넘어뜨릴 뻔했습니다. 큰형이 눈썹을 내리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앉아서 먹어라 하시자 제 옆에 앉은 도훈 씨가 제 밥그릇을 보더니 갈비 반찬을 집으려다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땅에 떨어진 젓가락이 달그락 소리를 내자 다시 새 젓가락으로 집어서 갈비 반찬을 제 밥그릇에 수북히 올렸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제 밥그릇에 올리며 누나 많이 먹어야 해 하고는 순수한 미소로 웃었습니다.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시어머니가 도훈이 참 착하네 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미소 지으시자 제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코끝이 찡했습니다. 눈물이 날 뻔해 참았어요. 서희가 웃으며 오빠, 새언니 다 못 먹어요. 했지만 큰형수는 무표정하게 차를 마시고 큰형은 신문을 보며 무시했습니다. 신문이 바스락거렸어요. 혼자 창가에 서서 정원을 보니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2년만 버티자. 아버지 살리고 떠나자. 작게 혼잣말을 했지만 가슴이 쿡쿡 찔리는 것처럼 아팠어요. 도훈 씨가 크림빵을 주던 모습과 어눌하지만 따뜻했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착한데. 눈물이 뜨겁게 나면서 창문이 흐려지고 정원이 번져 보였어요.
식사가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씨, 잠깐 거실로 오세요. 가족회의가 있어요. 네. 저는 따라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모두 둘러앉았어요. 시어머니, 큰형 이도진, 큰형수, 그리고 전 막내딸 이서희예요. 서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반가워요, 언니. 유일하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반가워요.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큰형이 입을 열었어요. 재수 씨.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계약 내용 아시죠? 네, 압니다. 2년입니다. 큰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2년만 봐주시면 됩니다. 계약대로요. 명목상 결혼이니까. 큰형수가 거들었습니다. 너무 정들지 마세요. 2년 후엔 각자 길 가는 거예요. 새언니. 서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막내 새언니는 도훈 오빠 와이프잖아요. 서희야, 앉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희는 억울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서연 씨. 네, 어머님. 제가 대답했어요. 큰아들이 도훈이를 시설에 보내려고 했어요. 네. 제 목소리가 놀라서 컸습니다. 3년 전 사고 이후로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도훈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니까 시설에 보내자고 했죠. 시어머니는 큰형을 쳐다봤습니다. 큰형은 시선을 피했어요. 전 반대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도훈이는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이 집안 사람들 대부분이 찬성했어요. 어머님,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했죠.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훈이에게 좋은 아내를 구해주면 시설에 보내지 않기로요.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서연 씨, 물어볼게요. 네. 넌 도훈이를 사람으로 대해줄 거니? 아니면 바보로 볼 거니?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크림빵을 건네던 도훈 씨요. 캔디 노래를 부르던 도훈 씨. 18년 전 골목길에서 저를 김캔디라고 불러주던 그 소년이요. 귀한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도훈 씨는 바보가 아니에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고마워요. 당연한 걸요. 제가 말했습니다. 큰형이 코웃음을 쳤어요. 2년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큰형은 일어나 나갔습니다. 큰형 와이프도 따라 나갔어요. 서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새언니, 고마워요. 도훈 오빠 잘 부탁해요. 응, 걱정 마. 저는 서희 손을 꼭 쥐었어요. 저녁에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도훈 씨가 다가와 누나, 발 씻겨줄게 하고 불렀습니다. 응? 고개를 들자 놀랐어요. 책을 내려놓으며 괜찮아 하고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해줄래. 집사부장님이 이렇게 해주면 누나가 좋아할 거라고 했어. 환하게 웃으며 따뜻한 물이 담긴 플라스틱 대야를 가져왔어요. 조심스럽게 앞에 놓고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발 넣어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담그자 따뜻한 물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도훈 씨가 제 발을 두 손으로 잡고 서툴게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아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 문질렀지만 힘 조절이 안 돼 너무 세게 문질러 발바닥이 아팠어요. 아,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미안. 당황하며 손을 빼려다 대야를 건드려 손등이 대야에 닿았어요. 대야가 기울어지면서 물이 주르륵 쏟아져 바닥이 젖고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아, 도훈 씨가 움직이지 않고 얼어붙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이 웃음이 나왔습니다. 괜찮아. 같이 닦자. 일어나 수건을 가져오자 도훈 씨도 수건을 들어 함께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어요. 도훈 씨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누나 안 화났어? 물었습니다. 왜 화나? 웃었어요. 실수했잖아. 괜찮아. 도훈 씨 마음이 고마워. 진심으로 말하자 도훈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함께 웃으며 가슴이 따뜻하게 벅찼어요. 이 사람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피아노실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도훈 씨가 피아노 앞에 앉아 캔디 만화 주제가가 아닌 다른 곡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들어가며 씩 웃자 도훈 씨가 고개를 돌려 누나 왔어? 했습니다. 응. 연주를 멈추고 건반에서 손을 떼더니 다른 거 들려줄까? 물었어요. 좋아. 고개를 끄덕이자 손을 다시 건반에 올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음도 틀리지 않고 완벽했으며 빠르기도 정확하고 강약 조절도 완벽했어요. 감정도 풍부해서 숨이 멎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렇게 완벽할 수가요. 연주가 끝나고 마지막 음이 길게 울리자 박수를 쳤어요. 도훈 씨, 정말 잘해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도훈 씨가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피아노 정말 잘 쳐요. 그래?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응, 프로 같아요. 환하게 웃었어요. 문이 열리며 큰형이 굳어진 표정으로 들어와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시끄러워했습니다. 형? 도훈 씨가 얼굴이 굳으며 일어났어요. 바보 새끼가 뭘 안다고 피아노를 쳐. 비웃는 투로 말하자 도훈 씨가 고개를 숙이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도훈 씨는 바보가 아니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큰형이 저를 차가운 시선으로 보며 세댁은 모르는 모양이군. 제 동생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비웃고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쾅 하고 크게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들어오시며 도훈아, 괜찮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응, 엄마. 도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슬펐어요. 시어머니가 길게 한숨을 쉬시며 피아노 콩쿨에서도 1등 하던 아이를 피아노 포기하고 경영학과 가라고 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시며 눈물이 맺혔어요. 하고 싶은 거 시킬걸. 회사 물려받으라고 했지. 그게 잘못이었나 봐. 한숨을 또 쉬시자 제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했습니다. 도훈 씨를 보니 손가락으로 피아노 건반을 만지고 있었는데 슬프고 외로워 보였어요. 밤에 침대에 누우니 도훈 씨도 옆에 누워 이불을 덮으며 조용했습니다. 누나, 형이 날 싫어해. 작고 슬픈 목소리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몰라. 근데 상관없어.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손을 뻗어 도훈 씨는 좋은 사람이야 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응.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도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누나, 나 누나 좋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나도. 좋아. 말이 멈추고 목이 메어 작게 나왔습니다. 도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따뜻하고 포근하게 안아줬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2년만 버티려 했는데 머릿속이 복잡하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절대로요. 도훈 씨를 떠날 수 없었지만 종이에 서명한 계약이었기에 2년 후면 떠나야 했습니다.
눈물이 나서 조용히 소리 안 나게 도훈 씨가 모르게 울었어요. 며칠이 지나며 큰형을 복도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형님, 안녕하세요 하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큰형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척했지만 시선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제 뒷모습을 보는 것이 등에서 느껴져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이상하고 섬뜩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형이었고 웃지는 않았지만 무례하지도 않았는데 눈빛이 달랐어요. 어둡고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적대하지는 않았는데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서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언니 산책할래요? 응, 좋아. 우리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정원이 아름다웠어요. 연못이 보였습니다. 크고 넓었어요. 호수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연못이 크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경용으로 만든 거예요. 중앙부는 깊이가 4미터가 넘어요. 위험하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서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물었어요. 언니도 이상하다 생각 안 해요? 서희가 물었습니다. 뭐가? 도훈 오빠 사고요. 서희가 말했어요. 3년 전에 여기서 사고가 났잖아요. 응, 들었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원사 아들 현우가 연못에 빠졌대요. 서희가 말했어요. 도훈 오빠가 구했고요. 그래서 물 공포증이 생겼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언니. 서희가 제 팔을 잡았어요. 도훈 오빠 머리 뒤에 상처 있죠? 응, 봤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이상해요. 서희가 말했어요. 물에서 구조됐는데 왜 머리 뒤에 상처가 있을까요? 그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큰오빠도 그 연못에 있었대요. 서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원사가 봤대요. 서희가 말했습니다. 구조하러 갔을 때 큰오빠가 연못가에 서 있었다고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저도 확신은 못해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해요. 저는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수면이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도훈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누나 손만 잡으면 물도 안 무서워라고 말하며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서희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큰형이 연못에 있었다고요. 도훈 씨 머리 뒤 상처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도훈 씨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사람만큼은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순수함은 이렇게 차가운 세상도 녹일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밤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도훈 씨는 매일 저를 웃게 했는데 아침마다 크림빵을 가져왔고 저녁마다 손을 꽉 잡았어요. 행복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큰형의 차가운 시선과 경계하는 눈빛, 뭔가 일어날 것 같아 곧 일어날 것 같은 나쁜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훈 씨는 조금씩 물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세면대 물에는 이제 손을 담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떨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찾으셨습니다. 서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 옆에 앉아 시어머니가 길고 깊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도훈이가 물을 무서워해. 멈추시며 저를 보셨어요. 물이요? 놀랐습니다. 응. 3년 전부터 욕조에 못 들어가. 샤워도 겨우 해.
목소리가 떨리고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맺혔어요. 도와줄 수 있을까?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해볼게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녁에 도훈 씨를 불러 도훈 씨, 같이 가요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디?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욕실. 손을 잡자 도훈 씨가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욕실로 가서 세면대가 있는 곳에 여기 앉아요 하며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왔어요. 도훈 씨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세면대에 수도꼭지를 틀어 따뜻한 물을 받자 물소리가 들리고 김이 올라왔어요. 도훈 씨가 긴장하며 어깨가 굽고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부드럽게 말하며 제 손을 내밀자 도훈 씨가 차갑고 얼음처럼 느껴지는 손으로 잡았어요. 같이 해요. 제 손가락을 천천히 물에 담그며 이렇게 했습니다. 도훈 씨가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쉬며 떨리는 손가락 하나를 내밀어 물에 닿자 온몸이 움찔했어요. 하지만 빼지 않고 계속 담그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다정하게 웃었어요. 누나, 나, 했어. 목소리가 떨리며 웃는데 떨리는 웃음이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안아주자 도훈 씨가 제 품에 안기며 누나 덕분이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수영복을 입었습니다. 준비해뒀던 거였어요. 도훈 씨도 수영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자, 이제 같이 들어가자. 제가 먼저 욕조에 발을 담갔어요.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손잡아. 도훈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제가 말했어요. 하나, 둘, 셋. 도훈 씨가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물에 담갔어요. 아. 도훈 씨가 신음했습니다. 무서워. 나 봐. 제가 도훈 씨 얼굴을 쳐다봤어요. 내 눈만 봐. 도훈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누나, 잘하고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도훈 씨가 천천히 욕조에 들어왔어요. 물이 가슴까지 올라왔습니다. 하, 하. 도훈 씨가 숨을 헐떡였어요. 무서워. 누나. 괜찮아. 저는 도훈 씨를 안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 절대 안 놔줄게. 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디 만화 주제가였습니다. 도훈 씨의 떨림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참고, 참고, 또 참지. 도훈 씨가 따라 불렀습니다. 울긴 왜 울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노래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욕실에 울려 퍼졌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도훈 씨는 더 이상 떨지 않았어요. 누나. 도훈 씨가 불렀습니다. 응? 나. 했어. 도훈 씨가 웃었어요. 욕조에 들어갔어. 그래. 제가 웃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누나 덕분이야. 도훈 씨가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제 곁에서요. 욕조에서 나왔습니다. 도훈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나 해냈어. 응, 정말 잘했어. 제가 수건으로 도훈 씨 머리를 닦아줬어요. 다음엔 혼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훈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물었어요. 응. 도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가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으니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서연아. 큰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네, 어머니. 도훈이가 혼자 샤워했어. 놀라서 입이 벌어졌어요. 정말요?
응. 아침에 혼자 들어가더니 혼자 했어. 3년 만이야. 3년 만에 혼자 샤워한 거야.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주르륵 나오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제가 일어나 꽉 안아드렸어요. 다 도훈이 노력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야. 고개를 저으시며 제 손을 세게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저도 뜨거운 눈물이 났어요. 서희가 짝짝짝 박수를 쳤습니다. 언니, 오빠, 축하해. 환하게 웃었어요. 도훈 씨가 수줍게 웃으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큰형은 신문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큰형수도 무표정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도훈 씨가 행복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해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별채 작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간단한 요리였습니다. 파스타요. 도훈 씨가 좋아했거든요. 누나, 뭐해? 도훈 씨가 뒤에서 물었어요. 저녁 준비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맛있겠다. 도훈 씨가 말했어요. 그때 도훈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누나. 응? 제 손이 멈췄어요. 고마워. 도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누나 없으면 난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나 여기 있어. 절대 안 갈 거야. 저는 몸을 돌렸어요. 도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도훈 씨가 좋아. 도훈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를 꽉 안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도훈 씨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도훈 씨가 제 옆에 누웠습니다. 누나. 응? 손 잡아도 돼? 그래. 저는 도훈 씨 손을 잡았어요. 도훈 씨가 제 품에 안겨왔습니다. 편해. 도훈 씨가 말했어요. 누나 품이 제일 편해. 저는 도훈 씨를 안았습니다. 도훈 씨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훈 씨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평생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서연아, 잠깐 올래? 네, 어머님. 저는 본체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앉아. 네. 저는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님. 고마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훈이가 달라졌어.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훈 씨가 잘하신 거예요. 아니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있어서야. 3년 동안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훈이가 물만 보면 울었어. 악몽도 많이 꿨어. 근데 내가 온 후로 많이 나아졌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시민성 기억상실은 안전하다고 느끼면 돌아올 수 있대. 기억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완전히 돌아오진 못해도 조금씩은 돌아올 수 있대. 넌 도훈이에게 안전한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도훈이가 널 믿어. 널 사랑해. 제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도훈 씨를 지킬게요. 고마워. 시어머니가 우셨어요. 정말 고마워.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훈 씨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돈 때문에 시작된 결혼이었습니다. 계약이었어요. 2년 후엔 끝날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도훈 씨의 순수함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도훈 씨의 진심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저는 도훈 씨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진심으로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알았습니다. 결혼한 지 2달째가 되면서 행복한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도훈 씨는 이제 혼자 샤워할 수 있어 아침마다 욕실에 들어가며 웃음이 많아져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서희도 친언니처럼 따랐어요. 완벽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밤에 도훈 씨와 침대에 누워 손을 잡고 깊이 잠들었는데 고요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옆에서 안 돼. 낮은 도훈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떴습니다. 도훈 씨가 몸을 뒤척이며 이불이 뒤엉키고 땀을 흘려 이마와 목이 젖었어요. 도훈 씨,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으로 숨을 빠르고 거칠게 헐떡였어요. 누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꿈 꿨어요? 제 손을 잡았어요. 응.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무슨 꿈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못가에서 아이가 울고 있어. 물에 빠진 것 같아.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 그게 다야. 다른 건 기억 안 나. 머리가 아파.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꿈이에요. 안아주자 도훈 씨가 제 품에 안기며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웠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자 천천히 잠들며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연못가라는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도훈 씨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어요. 일주일이 지나며 도훈 씨는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꾸고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낮에도 멍하니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시어머니도 걱정하시며 제 손을 잡고 도훈이가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니? 물으셨습니다. 꿈을 자주 꿔요. 연못 관련 꿈이요. 꿈, 연못. 시어머니 얼굴이 굳으며 표정이 어두워지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아시는 것 같았지만 말씀하시지 않고 입술만 떨렸습니다. 그날 밤도 도훈 씨가 깼는데 이번에는 조용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 없이 울고 있었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렀어요. 도훈 씨, 작게 불렀습니다. 누나, 또 껐어요. 이번엔 기억이 안 나. 뭔가 있었는데 말을 멈추고 머리를 세게 잡았어요. 머리가 아파. 왜 기억이 안 나지? 목소리가 커지고 점점 커지며 머리를 양손으로 쥐어뜯었습니다. 도훈 씨, 진정해요. 손을 세게 잡자 천천히 진정되며 숨이 고르게 돌아왔어요. 손으로 머리 뒤를 만지며 상처가 있는 곳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여기가 아파. 왜 아프지? 왜?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제 가슴이 돌처럼 무거워졌어요. 머리 뒤 상처, 3년 전 생긴 상처가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았는데 퍼즐처럼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원을 혼자 산책하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경기도 땅에 있는 이 큰 저택의 정원은 넓었고 연못이 보였어요. 잔잔하게 물결이 일렁이며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어지럽고 복잡했습니다. 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서희가 심각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희야, 이야기 좀 할까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고개를 끄덕이자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조용하고 말이 없어 둘 다 연못을 봤어요. 언니, 저도 의심했어요. 서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뭘? 돌아봤습니다. 3년 전, 제가 봤거든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 쪽으로 돌아보며 눈이 붉고 울 것 같았어요. 뭘 봤는데? 그날, 도훈 오빠가 연못에서 아이를 구했어요. 알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에요. 큰 오빠가 연못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멈추며 무릎 위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뭘 하고 있었어? 모르겠어요. 멀리서 봤거든요. 하지만 도훈 오빠가 물에서 나온 후 큰 오빠가 급하게 데려갔어요. 차에 태웠어요. 병원으로 갔죠. 목소리가 더 작아지며 눈물이 맺히고 주르륵 흘렸습니다. 울기 시작하며 저보고 말하지 말래요. 그 후로 도훈 오빠는 달라졌어요. 소리내어 울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말했어야 했는데. 언니, 도훈 오빠 머리 뒤 상처 왜 거기에 있는지 아세요? 제 손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머리 뒤에? 네. 누가 뒤에서 쳤을 때 생기는 상처예요. 의사가 그랬어요. 고개를 끄덕이자 숨이 막혔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뒤에서 쳤다고요. 큰형이 연못에 있었고 급하게 데려갔다고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를 안아줬습니다. 서희야,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등을 쓰다듬자 언니. 제 품에서 울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 서희를 떼어내며 눈을 봤습니다.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뜨거운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강해져야 했는데 도훈 씨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밤에 혼자 방에 있어 도훈 씨는 아직 안 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3년 전 도훈 씨가 연못에서 아이를 구했고 그 후 큰형이 연못에 있으며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훈 씨를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리고 도훈 씨 머리 뒤에서 맞았을 때 생기는 상처가 생겼어요. 왜 머리 뒤에 큰형이 있었다고? 설마 큰형이 도훈 씨를 쳤나?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말도 안 됐지만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큰형이 연못에 있었던 것, 급하게 데려간 것, 머리 뒤 상처, 그리고 큰형의 차가운 시선과 도훈 씨를 향한 경계심까지 모든 게 연결됐어요. 문이 열리며 도훈 씨가 누나 자러 왔어 하고 순수한 웃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웃음을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제 옆에 누웠어요. 도훈 씨, 내가 지켜줄게요. 불렀습니다. 응? 돌아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을 꽉 세게 쥐었습니다. 도훈 씨가 금방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들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 평화로운 얼굴의 도훈 씨를 봤습니다. 순수하고 외로워 보였어요. 지켜야 해. 이 사람을 꼭 지킬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큰형이 무엇을 했든 상관없고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도훈 씨를 위해서요. 손을 더 꽉 쥐며 놓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훈 씨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물 공포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혼자 샤워도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도훈 씨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누나, 도훈 씨가 불렀어요.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꿈 자꾸 꿔. 도훈 씨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무슨 꿈? 제가 물었습니다. 연못가에서 도훈 씨가 말했어요. 아이가 울고 있어. 작은 아이. 물에 빠진 것 같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했어. 도훈 씨가 말했어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구했어. 그런데 도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밖으로 나왔는데, 응? 제가 재촉했어요. 형이 있었어. 도훈 씨가 말했습니다. 큰형? 제가 물었어요. 응. 도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형 얼굴이 무서웠어. 차갑게 나를 보고 있었어. 그리고 기억이 안 나. 도훈 씨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머리가 아파. 그만 생각해. 제가 도훈 씨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걸음 소리였어요.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봤어요.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큰형이었어요. 복도에 서서 우리 방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들었을까요? 큰형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큰형이 천천히 돌아서 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누나, 왜 그래? 도훈 씨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 씨 목소리였어요.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도훈 씨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 울어. 캔디 만화 주제가였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도훈 씨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지. 그리고 일어났어요. 피아노가 있는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어요. 복도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도훈 씨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건반을 쳤습니다. 캔디 만화 주제가가 울려 퍼졌어요. 완벽한 연주였습니다. 도훈 씨가 중얼거렸어요. 캔디는 어디 갔지? 작은 여자아이였는데 배고파서 울고 있었어. 제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도훈 씨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나가 캔디 같아. 도훈 씨가 혼잣말을 했어요. 누나. 저는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가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서서 도훈 씨를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큰형이 저를 불렀어요. 재수 씨, 잠깐 서재로 오시죠. 네. 저는 따라갔습니다. 서재는 어두웠어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큰형이 책상에 앉았어요. 저는 앞에 섰습니다. 앉으시죠. 서 있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큰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수 씨. 네. 계약 기억하시죠? 큰형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2년입니다. 압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들지 마세요. 큰형이 말했어요. 도훈이는 어차피 시설 보낼 겁니다. 2년 후에요. 지금은 어머니가 반대해서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도훈 씨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계약이든 뭐든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 큰형이 일어났습니다.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사람? 큰형이 비웃었습니다.
그 새끼는 사람 아니고 사람 탈만 쓰고 있는 밥충이 바보죠.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도훈 씨는 당신 동생입니다. 동생? 큰형이 말했어요. 동생이 아니라 짐입니다. 회사 물려받을 자격도 없어요. 저는 남편을 지킬 겁니다. 제가 똑바로 큰형을 쳐다봤어요. 누가 뭐라든 도훈 씨 옆에 있을 겁니다. 큰형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후회할 겁니다. 2년 후에 큰형이 말했어요. 서연 씨,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재를 나왔어요. 그날 오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요. 혼자 갔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불렀어요.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약했어요. 왔구나. 네, 아빠.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말랐습니다. 고생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빠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아빠 말씀 그만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아빠는 제 영웅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서연아.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아빠, 전 행복해요. 제가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남편이 저한테 잘해줘요. 정말?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네. 제가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행이다. 아버지가 안도하셨어요. 아빠 걱정했어. 저는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사랑한다, 우리 딸. 저도 사랑해요, 아빠. 병원을 나올 때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큰형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큰형수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야? 큰형이 대답했어요. 도훈이 괜찮아 보이던데. 큰형수가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나아졌어. 큰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보, 큰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훈이 기억 돌아오면 어쩌지? 큰형의 손이 멈췄습니다. 3년 전 일 들키면 큰형수가 말했어요. 그만. 큰형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 없어. 하지만 큰형수가 말했어요. 그럼 더 확실하게 해야겠지? 큰형은 침묵했습니다. 오래도록요. 생각 좀 하자. 큰형이 말했어요. 조급하게 굴지 마. 알았어. 큰형수가 나갔습니다. 큰형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연못이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큰형의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훈 씨는 이미 잠들었어요. 제 품에 안겨서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언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요. 큰형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서희가 한 말도요. 도훈 씨의 꿈 이야기도요. 모든 게 3년 전 그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일까요? 큰형은 정말 도훈 씨를 다치게 한 걸까요? 저는 도훈 씨를 꽉 안았습니다. 지켜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년 전 도훈 씨가 사고를 당한 날도 추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연못가에서 정원사 아들을 구하다가 사고가 났다고요. 하지만 이제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계획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도훈 씨를 위해서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진실은 서서히 드러난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추석이 되었습니다. 저택에는 친척들이 모여들었어요.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큰형수가 옆에 있었어요. 서연 씨, 큰형수가 불렀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어요. 계약직이잖아. 큰형수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2년이면 끝인데 가족인 척 하지 마.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들었잖아요. 큰형수가 말했습니다. 가족 행세 그만. 큰언니, 막내딸 서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 넌 빠져. 큰형수가 말했습니다. 안 빠져요. 서희가 제 옆에 섰어요. 서연 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도훈 오빠 아내라고요. 큰형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인연이야. 큰형수는 나갔어요. 거실로요. 서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신경 쓰지 마요. 괜찮아. 제가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어요. 긴 식탁에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도훈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누나, 괜찮아? 도훈 씨가 작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도훈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큰형이 저를 가끔 쳐다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식사 후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갔어요. 손을 씻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세면대를 잡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휴, 심호흡을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도에 계셨어요. 서연아, 괜찮니? 네, 어머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지러워 보이는데. 시어머니가 제 이마를 만졌어요. 열은 없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테스터기를 사서 먼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산책을 나왔어요. 정원은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밝았어요. 연못이 보였습니다. 큰 연못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못 건너편에서였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 그만하세요. 막내딸 서희의 목소리였어요. 닥쳐. 큰형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목소리가 날카롭고 화가 나 있었어요. 도훈이가 기억 못하게 해야 돼.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오빠.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3년 전 사고가. 그래. 큰형이 소리쳤어요. 내가 도훈이 머리를 쳤어.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너도 입 다물고 있으면. 큰형이 말했어요. 한몫 챙겨줄게. 왜? 서희가 울먹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새끼가. 큰형이 말했어요. 내 비리를 경찰에 넘기려고 해서 회사 돈 횡령한 거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겁만 주려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 돼요, 오빠. 서희가 말했습니다. 전 말할 거예요. 뭐? 큰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경찰에 말할 거예요. 서희가 말했습니다. 이건 살인 미수예요. 너. 큰형이 서희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제 발이 나뭇가지를 밟았어요. 뚝 소리가 났습니다. 큰형이 돌아봤어요.
저와 그 술에 취한 붉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수 씨? 큰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들었군요. 큰형이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얼마나 들었어요? 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들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큰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큰형이 빠르게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안 돼. 서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뒤돌아서 빠르게 달렸어요. 안 돼. 서희가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큰형이 쫓아오며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빨리 뛰었는데 숨이 가빴지만 따라잡혔습니다. 팔이 세게 잡혔어요. 놓아요. 목이 찢어질 것 같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넌 알아선 안 돼. 큰형이 차갑게 말하며 저를 연못 쪽으로 끌었어요. 안 돼요. 온 힘을 다해 발버둥쳤습니다. 형님, 조용히 해. 연못 가장자리였어요. 깊은 곳은 4미터가 넘는다는 연못의 검은 물이 보였습니다. 큰형이 양손으로 세게 밀었어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풍덩. 차갑고 얼음처럼 느껴지는 물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물속이 어둡고 숨을 못 쉬어 팔을 저으며 발버둥쳤어요. 물을 삼켜 목이 막혔습니다. 무섭고 죽는 줄 알았어요. 누나. 멀리서 희미하게 도훈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속에서 빛이 보이고 누군가 거침없이 빠르게 헤엄쳐 뛰어들며 물보라가 일었어요. 물이 전혀 무섭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도훈 씨였어요. 저를 팔로 세게 안아 힘차게 끌어올리며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가 들어와 거칠게 숨을 쉬고 기침하며 물을 토했어요. 누나. 도훈 씨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응. 고개를 들었어요. 큰형이 연못가에 큰 돌을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달빛 아래서 일그러져 있었어요. 도훈 씨가 천천히 큰형을 올려다보며 일어나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를 한 팔로 뒤로 감쌌어요. 낮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형,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눌하지 않고 또렷하며 분명했어요. 어른의 목소리였습니다. 큰형이 얼어붙으며 돌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도훈아.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3년 전에도 형이 그랬어. 도훈 씨가 천천히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아니야. 큰형이 뒤로 물러났어요. 연못에서요. 내가 아이를 구하고 나온 후 형한테 말했죠. 회사 돈 왜 빼돌렸냐고. 그리고 형이 머리를 쳤어요. 돌로요. 뒤에서요. 멈추자 목소리가 얼음처럼 더 낮아졌습니다. 큰형이 더 뒤로 물러나며 돌을 손에서 떨어뜨려 땅에 굴러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손이 떨렸어요. 형은 저를 죽이려 했어요. 기억이 다 났어요. 방금요. 도훈 씨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서희가 오빠 하고 울며 소리내어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도 도훈아. 놀란 표정으로 얼굴이 창백하게 오셨어요. 경비원들도 여러 명이 왔습니다. 큰형이 땅에 무릎을 꿇으며 미안하다. 동생아.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어요. 목이 메이며 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도훈 씨가 제 손을 꽉 따뜻하게 쥐며 누나, 괜찮아? 돌아보며 저를 봤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훈 씨가 예전과 다르고 성숙하며 어른 같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가슴이 터질 것처럼 벅차고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왔어요. 경찰이 사이렌 소리를 내며 왔습니다. 큰형을 데려가며 손에 차가운 철수갑이 채워졌어요.
도훈아, 미안해.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도훈 씨는 대답하지 않고 저를 꽉 안아줬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내어 울고 계셨고 서희도 제 어깨에 기대서 울었습니다. 저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모든 게 끝나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도훈 씨가 정신을 되찾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는데 큰형 때문에 잃었던 3년은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은 목숨을 건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알았습니다. 형이 경찰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도훈은 쓰러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죠. 병원 복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같은 구급차에 실려온 저는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시어머니가 넋을 놓고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우셨어요. 도훈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막내딸 서희도 울고 있었어요. 제 옆에 앉아서요. 언니, 도훈 오빠 괜찮겠죠? 응.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제 남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쪼자 따라온 큰형수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도련님이 먼저 형을 공격했어요. 거짓말. 서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나 다 봤어요. 서희야, 넌 뭘 알아? 큰형수가 말했습니다. 다 알아요. 서희가 소리쳤어요. 큰오빠가 도훈 오빠 머리를 돌로 쳤다고. 3년 전에도, 오늘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일어났어요. 복도 한가운데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눈물이 났습니다. 이도훈 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요. 도훈 씨가 깨어나기만을 저희 기도해요. 복도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임신이에요, 어머님. 제가 말했습니다. 도훈 씨 아이요. 서연아. 시어머니가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큰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계약직인데. 계약은 끝났어요. 제가 큰형수를 쳐다봤습니다. 전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달려갔어요. 저도 뛰었습니다. 응급실로요. 문을 열었어요. 도훈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어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또렷했습니다. 맑았어요. 서연아. 도훈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어른의 목소리였어요. 안정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저를 먼저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도훈 씨. 제가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도훈 씨 손을 잡았어요. 정신 차렸어요? 응. 도훈 씨가 웃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미소였어요. 성숙하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도훈아. 시어머니가 달려왔어요. 정신 차렸니? 네, 엄마. 도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도훈아.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나, 다 기억났어요. 도훈 씨가 말했습니다. 복도를 쳐다봤어요. 큰형이 보였습니다. 동생의 생사를 봐야 한다고, 마지막 일지 모른다고 우겨서 경찰과 함께 병원 복도에 서 있었어요. 도훈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형? 도훈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큰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도훈아. 큰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 그날 도훈 씨가 말했습니다. 다 기억해. 큰형이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막내딸 서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경찰관님, 서희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큰오빠 자백 다 녹음했어요. 서희가 핸드폰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경찰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큰형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쳤어. 도훈이 머리를. 녹음이었어요. 명확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도진 씨 살인 미수와 증거 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큰형을 세웠어요. 동생아.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나 형이야. 형 좀 도와줘. 도훈 씨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큰형에게 걸어갔어요. 큰형 앞에 섰습니다. 형은? 도훈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죽었어요. 내 머리를 쳤을 때. 이제 형은 내게 없어요. 큰형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경찰이 큰형을 데리고 나갔어요. 큰형 수도 방조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큰형 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찰은 데리고 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도훈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도훈 씨가 웃었습니다. 씩 웃었어요. 장난기 어린 미소였습니다. 김캔디, 나 기억해. 제 심장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18년 전 도훈 씨가 말했습니다. 골목길에서 넌 그 노래 부르고 있었어. 외로워도 슬퍼도 도훈 씨가 노래했어요. 나는 안 울어 제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지 우리는 함께 노래했어요. 울긴 왜 울어 노래가 끝났습니다. 난 내게 말했어. 도훈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울면 안 돼. 넌 캔디야. 김캔디. 씩씩하게 살아야 해.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기억했어? 응. 도훈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무의식이 기억했나 봐. 널 처음 본 순간부터 왠지 빵을 줘야 할 것 같았어. 캔디 노래가 자꾸 생각났어. 널 2번 구한 거야. 도훈 씨가 웃었어요. 18년 전에도, 지금도.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사랑해. 나도. 도훈 씨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사랑해.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안았어요. 서연아.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큰아들이 그런 놈인 줄 몰랐어. 어머님.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고마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넌 우리 집 구원이야. 도훈이 살렸어. 우리 가족 살렸어. 막내딸 서희가 다가왔습니다. 큰오빠는? 서희가 말했어요. 우리 오빠 아니에요. 도훈 씨가 서희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서희야. 오빠 구해줘서. 우리는 함께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요. 도훈 씨는 물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저를 구하기 위해서요. 도훈 씨는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악은 벌을 받았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사랑으로요. 진심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알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훈 씨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미래그룹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일했어요. 큰형은 수감됐습니다. 살인 미수와 횡령 혐의로요.
10년형을 받았어요. 큰형수는 이혼했습니다. 재산도 몰수됐어요. 저는 조금씩 배가 불러왔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도훈 씨와 병원에 갔어요. 아버지를 만나러요. 아버지는 치료에 성공하셨습니다. 신약이 효과가 있었어요. 암세포가 줄어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했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많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아빠, 제가 불렀어요. 서연아.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왔구나. 네, 아빠.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도훈 씨도 옆에 섰어요. 사위도 왔네. 아버지가 도훈 씨를 쳐다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도훈 씨가 인사했습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내가 날 살리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런 결혼을 했다는 거, 새엄마가 널 팔았다는 것도 다 알게 됐어. 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가 바보였어. 딸 팔아서 살아난 내가 염치가 없어. 그 여자 믿었어. 아빠,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빠가 무능했어.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도훈 씨가 앞으로 나왔어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도훈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행복합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도훈 씨를 쳐다봤어요. 정말 행복하니? 네, 아빠.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제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도 있어요. 아버지가 제 배를 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손주구나. 네, 아빠. 고맙네. 아버지가 도훈 씨 손을 꽉 쥐셨어요. 사위, 정말 고맙네. 내 딸 행복하게 해줘서. 당연합니다, 아버님. 도훈 씨가 웃었습니다. 전 서연이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택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정원사 부부였습니다. 아들도 함께였어요. 8살 소년이었습니다. 도련님, 정원사가 절을 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도훈 씨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정원사 아들이 도훈 씨를 쳐다봤어요. 아저씨, 소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기억해요? 민수? 도훈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소년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아저씨가 저 구해줬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요. 기억해. 도훈 씨가 웃었어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구했지. 정원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련님, 정원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제 아들 살려주셔서. 그때 제가. 정원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빨리 증언했어야 하는데. 큰 도련님이 무서워서. 아니에요. 도훈 씨가 정원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다 괜찮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어요. 민수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종이였습니다. 아저씨, 이거요. 민수가 건넸어요. 그림이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요. 도훈 씨가 민수를 안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고마워, 민수야. 도훈 씨가 민수를 안았습니다. 우리 집에 걸어둘게. 저는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도훈 씨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여보, 도은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힘들었어. 안아줘. 저는 도은 씨를 안았어요. 오늘 회의가 많았어? 응. 도은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신없었어. 도은 씨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여보,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김캔디 좋아? 도은 씨가 웃었어요. 장난기 어린 미소였습니다. 응, 김캔디가 너무 달콤해. 씩 웃었어요. 저는 도은 씨를 때렸습니다. 아야, 도은 씨가 웃었어요. 우리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원으로요. 연못이 보였어요. 큰 연못이었습니다. 달빛이 물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여기가,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물 극복한 곳이지? 응. 도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면대에서 시작했지. 욕조도 했고, 그리고 여기. 도은 씨가 연못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빠졌을 때, 내가 구했어. 도은 씨가 연못가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물에 담갔어요. 이제 안 무서워. 도은 씨가 웃었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뭐가? 도은 씨가 물었습니다. 날 구해줘서. 당연한 거잖아. 도은 씨가 일어나 저를 안았어요. 난 널 사랑하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은 씨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건반을 쳤습니다. 캔디 만화 주제가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옆에 앉았어요. 우리 아기도. 제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노래 좋아할까? 당연하지. 도은 씨가 웃었어요. 우리 노래잖아. 도은 씨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저도 따라 불렀어요.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노래가 끝났습니다. 이젠 도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참을 필요 없어. 행복해서 우는 거니까.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웠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을 은은하게 비췄어요. 도은 씨가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기야. 도은 씨가 배에 대고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작게요. 움직였어. 제가 말했습니다. 느껴? 응. 도은 씨가 웃었어요. 우리 아기 인사하는 거야.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만나서 나야말로. 도은 씨가 저를 안았어요. 넌 내 구원이야. 18년 전에도, 지금도, 평생. 우리는 달빛 아래 포옹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 목숨값으로 어머니에게 팔려간 결혼이었습니다. 계약이었어요. 2년이면 끝날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구원이었습니다. 18년 전 그날 한 소년이 제게 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울면 안 돼. 넌 캔디야. 그 소년은 제게 용기를 줬어요. 씩씩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년 후 그 소년은 다시 저를 구했습니다. 물속에서요. 위험해서요. 우린 서로를 구한 겁니다. 저는 도은 씨의 기억을 되찾아줬어요. 도은 씨는 제게 진정한 사랑을 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에서 시작되지만 기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운명은 18년을 기다려서라도 다시 만나게 한다는 것을요. 사랑은 서로를 구원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합니다. 영원히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더 사실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